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3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대극이나 역사극을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봤습니다. 보면은 이게 시대극, 역사극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판타지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 어린이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다가 이걸 사실로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 교육에도 꽤 장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드라마를 많이 쓰신 신봉승 같은 분은 조선 왕조실록을 다 외우고 꼼꼼히 사실을 검증을 해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나온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은 아예 도외시해버리고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이거는 사실은 시대극도 역사극도 아니고 이게 소설로 들어오면은 이건 소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소설이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한자 실력이 모자라니까 우리 고려사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을 읽을 수 없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주 편하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존중해야 된다면은 글을 쓸 때 제한이 많습니다. 당시의 의상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당시의 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편한 대로 그냥 그런데 이영훈 교수가 아리랑이라는 이 조정래 씨의 이 소설 많이 수백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것을 사실로 검증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7년 시대정신이라는 개간지에 조정래 씨의 소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기스린 정오의 역사소설가다. 광기스린 정오의 역사소설가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광기나 정오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문학은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마성을 더 부추기면은 이건 문학이 아니고 선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광기스린 정오의 역사소설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작년에 나온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는 이분이 맨 앞에다가 황당무계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논평을 실었어요. 일제 경찰의 적결 총살은 사실과 어긋나는 일이다. 일제시대 때 재판 없이 경찰이 총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정래 씨는 그런 총살이 4,000건이나 있었다.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이유 없는 대량학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대목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래 씨의 아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도록 했다면은 한국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죠. 일본을 사실보다도 더 미워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덕볼 사람은 김정은 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 대목은 제가 조금 읽다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소설 아리랑은 학살 장면을 몇 차례나 더 그리고 있습니다. 1944년 일본 지시마, 한자로서는 일천천자에다가 섬도자 천도입니다. 지시마 열도에서 있었다는 학살 장면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시마 열도는 쿠릴 열도를 말하며 지금은 러시아령이지만은 1945년까지는 일본령이었습니다. 1943년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기울어 미군이 북쪽에서부터 지시마 열도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급하게 지시마 열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조선인 노무자들이 그 공사판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아리랑 제12권의 45장은 그 공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의하면 공사는 비행장 활주로를 닦고 주변 상기 설계, 비행기 경납고를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소설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44년 초여름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거짓 공습 경보를 울려 1000명에 달하는 조선인 노무자를 방공호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선 30분간 수류탄을 던져 넣고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방공호 입구는 콘크리트로 봉해졌습니다. 작가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소설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조정래 씨가 쓴 아리랑 12권 158쪽. 방공호 입구에서 무엇인가가 꾸역꾸역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건 시뻘건 피였다. 기관총은 30분 이상 난사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피는 도랑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곳에 징용으로 끌려온 천여 명은 결국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 것이었다. 지시마 열도 여러 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 4천여 명이 죽어갔던 것이다. 이 대목은 조정래 씨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지어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겁니다. 이영우 교수는 이 장면은 아리랑 정권에 걸쳐 가장 참혹한 장면입니다. 독자들은 더없이 잔혹한 일본군의 만행에 진저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학살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시마 열도 군사시설 공사와 관련된 여러 기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이 고되어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학살은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이나 증언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설의 전후 문맥에서 대량 학살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노출된 비행장 활주로와 경납고 시설이 무에 그리 중대한 군사기밀이라고 공사에 종사한 노무자들을 학살한단 말입니까? 당시 지시마 열도와 홋카이도에서는 1945년 8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비슷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렵사리 동원한 노무자를 학살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소설가 조정래 자신이 학살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학살의 광기. 학살의 광기에 사로잡힌 소설가가 있다는 것은 끔찍한 거죠. 문학이라는 것은 학살과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학살과 광기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문학입니까? 선동이지. 이영우 교수는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조정래의 아리랑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설의 무대가 된 김제현지에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학살과 수탈의 광기로 흐른 소설의 줄거리가 그럴듯한 그림과 사진 자료로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설이 사실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소설은 소설이어야 하는데 역사소설이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 줄 믿고, 아니, 문학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전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픽션이 넌픽션이 되는 겁니다. 아리랑 문학 마을이라는 곳도 조성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 그 지방에는 바닷물의 침입과 하수의 범람을 통제하는 거대한 토목공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대규모 간척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평야가 조성되었습니다. 김제평야 또는 만경평야가 그것입니다. 군산이라는 도시도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소설 아리랑은 그 실제한 역사를 환상의 역사로, 곧 학살과 겁탈의 광기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상업적으로 나아가 문학적으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잠복한 종족주의 문화, 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세계를 훌륭하게 형상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리랑에서 저는 한 사회를 선진사회로 이끄는 가치와 이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미덕과 신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강포한 종족이 약소 종족을
무한급탈하고 학살하는 야만의 세계입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러한 종족주의의 특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에 관한 한국의 역사 자체가 그러한 종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외세에 눌렸지만 그 시대 우리 조상의 역사가 진정 그러하였습니까?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하였어도 자신을 근대적 인간으로 개발해가는 우리 조상의 눈물겨운 노력은 정녕 그 시대의 역사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하였어도 자신을 근대적 인간으로 개발해가는 우리 조상의 눈물겨운 노력은 정녕 그 시대의 역사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불행하기만 했습니까? 그때는 후퇴하기만 했습니까? 그때는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공부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까? 그때는 유학도 안 했습니까? 광기와 정오의 역사에서는 이런 문명 건설, 인간 긍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소설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국민들의 정신을,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결론이죠. 글을 써서 왜 이렇게 합니까? 글이 흉기가 되는 거죠. 글이. 물론 그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 대가가 요사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머지않아 그런 정오와 광기의 소설을 쓴 사람들에게 가해질 어떤 매질을 예상하게 합니다. 조정래 씨는 어제 어떤 자리에서 반민특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150만이나 되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관 참시하자는 이야기인데 부관 참시 당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